판지 4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가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포크레인하고 25톤 트럭 들고 가가지고 돌 그 싸그리 다 가져와 버리면 그게 시가로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돌이었는데 그거 가져와 버리면 어떡하냐. 민법상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감나무에 붙어있는 감, 나무의 소유권자가 그 감의 소유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부합돼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죠.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면 그 돌의 소유권도 당연히 풀의 소유권도 획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돌은 그런 수준의 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합됐다고 볼 수 없고, 그럼 남의 땅에 있는 돌을 갖다 그냥 아무리 전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와버린 거예요. 경찰 검찰이 보기엔 이건 뭐 절도 맞네, 약식으로 절도죄가 인정돼 버린 거예요. 안녕하세요. 몇 년 전에 카페를 차릴 생각으로 경기도 외곽지에 땅을 매입해 두었습니다. 그 당시에 꽤 큰 자연석들이 있었고 그 돌들은 건설 현장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상품 가치가 있는 돌이었습니다. 토지를 매수할 당시 공인중개사가 추후 카페 지을 때 저 돌들이 쓸모가 있을 것 같으니 잘 보관해 두라고 하였고, 이 말에 동의한 저는 토지를 매입한 후 돌도 함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형편이 어려워져서 땅을 좀 팔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잘 팔아볼 테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네. 여기가 원래 카페 지으려고 매입해둔 땅인데 주인이 사정이 생겨가지고 팔게 됐어요. 그래요? 야, 여기에다가 전원주택 지어놓고 살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계약할게요. 잘 생각했어요. 계약 조건은 저랑 조율하시면 되고 땅 주인이랑은 날 잡아가지고 계약서 작성하시면 돼요. 서명을 이쪽이랑 이쪽이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야, 희정아. 여기가 내가 집 짓고 살라고 사놓은 땅이야. 어때? 너무 좋다. 지금 괜찮지? 딱 내가 찾던 땅이야. 야. 저 바로 계약할게요. 바로 계약하시겠어요? 근데 저 돌들은 뭐예요? 저 돌 자연석인데 그럼 같이 매수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시겠어요? 좋아요. 바로 계약하러 가시죠. 뭐? 그 땅이 다시 팔렸다고? 그래요. 내가 확실히 들었어. 그 돌들 어떡할게요? 어떡하게 뭘 어떻게 해. 내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그거 김씨가 좀 옮겨줄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내 전문이지 그거. 그거 다 옮겨놓을게. 고마워. 그렇게 저는 돌을 옮겼고, 돌이 사라진 것을 안 지금의 땅 주인이 저를 절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서 최종 약식으로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되었는데 저 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제 돌을 가져간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오늘 사건 큰 돌인데 자연석이라고 하기도 하고 큰 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냥 뭐 사람이 들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 포크레인하고 25톤 트럭 이제 와가지고 다 실어서 이제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실제 거래 상황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 처음에 A라는 사람이 토지 소유자였고, 그때 이 자연석이 방치되어 있었어요. 돌 크기도 엄청 크고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 뭐 갈아서 쓰기도 하고 뭐 시멘트의 원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돌 자체로 어떻게 좀 가공을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되게 큰 돌이에요. A씨가 처음에 토지 소유자였고 이것을 그 돌이 있는 상태 그대로 정우씨한테 판매를 했어요. 그 다음에 정우씨는 다시 우석씨한테 팔았고, 우석씨가 다시 희정씨한테 팔았어요. 매매는 3번이 일어났고 소유자 3번이 변동이 된 거죠. 사람은 4사람이 있었고, 그 중간에 공인중개사가 또 있었는데 첫 번째 A씨에서 정우씨로 넘어갈 때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고 하죠. 공인중개사 1. 그 다음에 정우씨에서 우석씨한테 넘어갈 때도 공인중개사 1 같았어요. 근데 이제 우석씨에서 희정씨한테 넘어갈 때 이때 공인중개사가 달라졌어요. 공인중개사 2.
최초 A씨로부터 이제 정우 씨가 사고 나서 희정 씨한테 넘어갈 때까지 총 4, 5년 정도 있었어요. 중간에 이제 정우 씨가 우석 씨한테 팔 때도 한 2년 정도 정우 씨가 소유하다고 팔았고, 우석 씨도 나대지 같은 땅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원주택을 지을 수도 있고 뭐 또 카페 사업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땅이었는데, 그런 걸 생각하고 이제 사뒀다가 또 예의치 않아서 이제 다시 우석 씨한테 팔고, 우석 씨도 한 2년 정도 이제 또 보유를 하다가 다시 희정 씨한테 판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정우 씨가 상담을 하러 왔을 때 판지 4년이나 지났는데, 그때 가서 남의 땅에 가가지고 포크레인하고 25톤 트럭 들고 가가지고 돌 그 싸그리 다 가져와 버리면 그게 시가로 그래도 한 300만 원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돌이었는데, 그거 가져와 버리면 어떡하냐. 아니 그러면 최소한 돌을 가지고 올 때 희정 씨한테 물어라도 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일을 처리를 하셨냐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기가 잘못한 것 같대요. 자기는 원래 내 돌이니까 그 돌을 살 때 당연히 매매에 그 돌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첫 번째 공인중개사하고 자기가 얘기할 때 이 돌도 같이 사는 거다 계약서에도 다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이제 자기 돌이라고 생각하고, 그 땅이 이제 다시 다른 사람한테 팔렸다고 하니까 포크레인 업자하고 자기가 아는 이제 건설업자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싸그리 다 들고 와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처음에는 이게 말이 되냐, 남의 돌을 그렇게 가지고 와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작은 뭐 땅에 박혀있는 이런 돌이 아니기 때문에 민법상 부합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감나무에 붙어있는 감, 나무의 소유권자가 그 감의 소유도 같이 가지는 거예요. 부합되어 있다고 일반적으로 보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물론 따로 뗐을 때는 소유권이 또 달라질 수는 있어요. 땅에 작은 돌 같은 것들, 묻혀있는 돌, 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땅에 부합되어 있겠죠. 땅의 소유권을 획득하면 그 돌의 소유권도 당연히 풀의 소유권도 획득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돌은 그런 수준의 돌이 아니에요. 그림이 나가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부합됐다고 볼 수 없고, 그럼 남의 땅에 있는 돌을 갖다 그냥 아무리 전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그냥 들고 와버린 거예요. 경찰이 보기에 이건 뭐 절도 맞네, 약식으로 절도죄가 인정돼 버린 거예요. 약식 명령으로 이제 벌금 제 기억에 300만 원 정도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정우 씨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다른 전과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절도로 전과가 남는다는 거 본인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고, 이 약식 명령에 대해서 7일 내에 정식 재판 청구를 하면 이제 도달 받은 날로부터 이제 다시 법원에 가서 다툴 수가 있어요. 여기도 쟁점이 하나 있는데, 옛날에는 정식 재판 청구하면 벌금보다 더 높은 형을 부과할 수는 없었어요. 내가 억울해서 정식 재판 청구했더니 야씨 너 안 되겠어, 벌금이 아니고 징역 살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그런데 그건 안 되는데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벌금형도 상향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형 종에서라면 요즘은 상향될 수 있어요. 나는 약식으로 벌금 300만 원 나왔는데 정우 씨 같은 경우 정식 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500만 원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신 벌금 300만 원 나왔는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런 식은 안 되는 거예요. 형 종을 바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속된 말로 진하게나 다 정식 재판 청구하니까 법원의 업무가 너무 이제 과중한 거예요. 일단 재판 청구해보자, 그거보다 높아지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개정한 면이 있는데, 이게 아마 제 기억이 17년도인가 뭐 그때쯤에 개정이 됐던 걸로 아는데, 뭐가 맞느냐 이렇게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 측면에서는 퇴보한 면이 있고요. 대신 또 법원의 그런 과정한 업무를 좀 경감시켜준다는 면에서는 법원을 위한다기보다는 법원이 업무가 과중하면 아무래도 한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들에 대한 심리가 부족해질 수 있잖아요. 뭐가 꼭 맞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상담을 오면 좀 이런 게 있거든요. 나한테 거짓말을 해버리면 이 사건을 풀어나갈 수가 없다. 어떤 순간에 있어서도 진실을 이야기하셔야 된다. 그렇다고 뭐 살인자가 내 살인했다고 해서 변호사가 가가지고 우리 일행이 살인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직업적 양심이 완전히 반한. 살인자도 변호받을 권리가 있고, 그게 왜 그런지는 이전에 우리가 감독님하고 촬영했었어요. 근데 감독님 편집을 안 해가지고 못 올리고 미쳐버리겠어요.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다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을 이야기해라. 나한테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본인이 했는 일이면은 그에 합당한 형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더 과도한 형벌을 받지 않게끔 또 변호를 해야 되고, 안 했는 일이라면 그걸 어떻게 밝힐 수 있을지, 말로만 안 했다고 하면 뭐 누가 들어줍니까? 관련 증거는 무엇이 있을지, 사건이 왜, 그러면 이 사람 왜 무슨 마음 때문에 남의 땅에 있는 돌을 들고 와버렸을까? 여기서 한 게 나오죠. 보통 사람들이 절도를 한다고 하면 몰래 하죠, 몰래. 정우 씨가 한 행동이 어땠어요? 포크레인하고 25톤 트럭 끌고 가가지고, 그것도 아침에 한 7시에서 10시 사이 그 정도 시간에 막 다 실어 담아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라도 볼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런 시간에 가가지고 일반 사람 같으면, 내 절도하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그 돌이 어디 묻혀있거나 아주 작은 거 그런 게 아니라서 가져가 버리면 바로 표시나는데, 바보 아니면 그 주인이 바로 알 거잖아요. 거기서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 절도하려고 했는가?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사건에서 어떻게 무엇을 찾으면 이 사람이 절도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힐 수 있을까를 이제 기록을 그때부터 꼼꼼하게 보기 시작한 거예요. 세 가지 점이죠. 정우 씨가 얘기하는 걸 통해서 정우 씨한테 절도의 고의가 없었을 것이라는 제가 확신이 들었어요. 왜? 그 행위 태양을 봤을 때. 두 번째, 계약서를 보게 된 거예요. 계약서를. 처음에 A 씨와 정우 씨가 쓴 토지매매 계약서, 정우 씨와 우석 씨가 쓴 토지매매 계약서, 우석 씨와 희정 씨가 쓴 토지매매 계약서, 이 세 개를 봤어요. 자, 여기서 어땠을까요? A 씨와 정우 씨가 쓴 토지매매 계약서에는 특약사항에 돌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중간을 건너뛰읍시다. 정우 씨와 우석 씨를 나중에 보고요. 마지막에 우석 씨하고 희정 씨의 매매 계약에서도 돌을 판매한다는 내용이 특약사항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우 씨와 우석 씨 사이의 매매 계약서에 돌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어요. 돌을 파는지 안 파는지에 대해서. 세 번째, 6-1화, 6-2화 전세 사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공인중개사와 매도인, 매수인 사이 거래계의 실정을 수사기관이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어요. 절도할 마음이 없었다. 그 다음에 매매 계약서의 특이사항을 발견했다. 세 번째, 거래계의 실정. 자, 두 번째에서 매매 계약서가 왜 그렇게 쓰였는지를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우 씨한테 좀 더 꼼꼼하게 물어봤어요. 다른 계약서에는 다 보면 특약사항이 다 있는데 왜 정우 씨와 우석 씨 사이에 매매 계약서에 돌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정우 씨가 그거 매매는 하고 나서 자기는 돌을 판다고 생각을 안 했대요. 당연히. 그래가지고 공인중개사한테 매매는 다 이루어지고 나서요, 돌은 어떡하느냐, 하겠다고 하면 나는 한 300만 원 정도는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돌을 치우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중개사가 다시 우석 씨한테 이 얘기를 전달하니 우석 씨가 하는 말이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수사기관이 거래계의 실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수사 기록을 잘 읽어보면 이 내용이 마치 둘이서 대화를 나눈 것처럼 돼 있어요. 거래계에서 그렇게 안 합니다. 누가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매도인, 매수인을 만나게 하거나 자꾸 이야기를 하게 해요. 그렇게 하면 전에 전세사기 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고 중개사를 빼고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해서 중개수수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받는 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돌 살 때 내가 몇 억 주면서 땅 샀는데 돌 그거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냐, 난 돌 당연히 그거 내 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니까 중개사는 땅을 팔았죠. 땅 팔면서 그 중개한테 약간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돌에 대해서 명확히 했어야죠. 중개사만 거쳐서 하다 보니까 정우 씨도 또 다른 일 한다고 바빠서 잊어먹고 있었던 거예요. 신경을 못 썼던 거죠. 이쪽에서도 뭐 돌 치워라는 얘기도 없고 우석 씨는 자기 돌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한 2년이 방치됐던 거예요. 2년의 세월이 흘러서 우석 씨는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거 내 돌이라고 생각하겠죠. 내 돌이니까 희정 씨한테 팔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아무래도 돌에 대해서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게 생각이 났겠죠. 그러니까 특약사항에 매매 가격에 이 돌 가격도 당연히 포함시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정우 씨하고 우석 씨하고의 거래를 할 때의 중개사와 우석 씨와 희정 씨가 거래를 할 때의 중개사가 달라져 버렸어요. 중개사가 그렇게 그 부분을 놓쳤던 부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거나 뭔가 그랬었나 봐요. 그래서 이 물건을 그 중개사가 아니고 다른 데에 내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중개사가 들어왔으면 이거 돌 어떻게 해요? 라고 정우 씨하고 문제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했었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른 중개사가 또 들어와 보니까 이게 완전히 어떻게 해결이 안 돼 버린 거예요. 그 중개사는 이거는 우석 씨 소유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매매를 진행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이렇게 들으면 정우 씨의 마음이 이해가 가죠. 절도가 아닐 수 있다는 거.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그 전에 정식재판 청구를 해뒀고 관련해서 증인을 다 불렀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증인 신문을 했어요. 정우 씨는 피고인이니까 일단 뭐 피고인 신문은 맨 마지막에 하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석 씨 증인 신문을 했죠. 그 다음에 희정 씨 증인 신문. 희정 씨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 때는 나는 피해자야.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 돌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 증인 신문 그게 중요한 신문이 아니에요. 누가 가장 중요한 증인 신문 대상자냐? 우석 씨와 첫 번째 공인중개사, 두 번째 공인중개사. 우석 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했고 두 번째 공인중개사 크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이게 몰랐어요. 이 전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우석 씨한테 집중적으로 신문을 하다 보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사실관계들이 더욱 도드라지게 나타났어요. 두 분이서 만난 적 있어요? 이런 얘기 우석 씨와 정우 씨하고 직접 한 적이 있어요? 당연히 없죠. 그게 법정에서 드러나 버렸어요. 제가 신문한 증인신문이 마지막이었어요. 그리고 결과 봤는데 어떻게 됐다? 무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안을 좀 보면 수사기관이라고 뭐 이게 수사기관이 무조건 잘못했다 그렇게는 또 볼 수 없어요. 뭐 사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진짜 남의 땅에 돌을 그냥 포크레인하고 25톤 트럭 가지고 들고 와버린 거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 땅에 있는 돌 당연히 현재 땅을 산 사람의 소유자로 보이잖아요. 특히 우석 씨와 희정 씨의 매매 계약서에 돌에 대한 판매 내용 그 특약사항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조금 더 사안을 밝혀보니 그게 아니었던 게
드러난 거죠. 피의자든 피고인이든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생각하셨을 때 내가 진짜 억울한 일이고 정말 이거는 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그러면 주변의 전문가한테 꼭 상담을 받으세요. 내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변호사는 거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인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정욱 씨는 절도의 고의가 없었고 우석 씨와의 사이에 만난 적도 없었고 중개사의 일부 조금 실수와 이런 것들이 이게 겹쳐지면서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죄를 받으면서 굉장히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뿌듯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